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장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 시장은 다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한 뒤에 현재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는데요. 한편 또 오늘은 수소차와 수자원 테마 잘 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철강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철강주의 급등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에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였죠. 이번 주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었고 지난주도 마찬가지 했었지만 지난주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열심히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행했다면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재 관련주들 열심히 공략하라 그랬죠. 백화점, 유통, 카지노, 호텔, 영화, 음식업종 뭐 등등등등 해서 소비재 관련주, 화장품까지 걔네들만 가요 지금. 어제 현대백화점 급등 나왔죠. 이마트 급등 나오죠. 신세계 급등 나왔죠. 오늘도 계속 갑니다. 거기다가 지금 호텔 관련주 안 빠지죠.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넘어가기 시작하죠. GKL, 강원랜드 다 카지노 관련주 쪽이죠. 걔네들만 가요, 걔네들만. 지금 걔네들만 오늘도 플러스 나고 있고 거기다 화장품 관련주들 코스맥스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AVC 뭐 등등등등 하고 걔네들은 뭐 시장이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우상향하죠. 바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상승.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해드렸고 지난주에서도 강하게 공개방송에서 얘기했고 이번 주 공개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만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움직일 거니까 그쪽을 사야 된다. 그쪽을 사야 된다. 자, 오늘서부터 중국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침서부터 시장 흔들린다고 여러분들 많이들 겁을 내셨을 텐데 그래 봤자 합니다. 미국 시장 빠졌던 부분들 한번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빠질 수 있을 만큼의 하락 정도로 그냥 나스닥은 빠진 거고요. 다우존스는 빠지는 게 적었죠. 왜 빠졌냐면 다우존스는 덩치가 큰 대형주들 위주로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수혜주들은 안 빠지고 괜찮았다랍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의 지금 매기가 얘네들도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애들 돈 빼갖고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애들, 걔네들로 돈을 들어가는 거예요. 얘네 미국 시장도.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제 은행주들인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은행주들이 전날 좀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은행주들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요. 미국에서 반도체가 마이크론이 실적이 상향됐어요. 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수출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오면서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 쪽과 그다음에 경기 회복의 기대감에 따른 소비재주들, 소비재. 거기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양회 때문에 중국에서 좋은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보름 동안 얘기가 뭔가 좋은 게 나오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기대감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마트 전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신세계 백화점 엄청나게 강하죠. 신세계, 현대백화점, 뭐 파라다이스, GKL 뭐 등등등등 해갖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던 그 소비재 섹터들은 지금 얘네들은
뭐 상승장까지는 아니지만 강세장의 느낌으로 갑니다. 차별화장. 그러니까 이거 외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략한 것들은 다 어떻게 다 쭈글이죠, 쭈글이. 다 쪼그라들었어요, 다. 안 가요. 안 빠지면 다행이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 어제 빠졌던 걔네들만 빠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소비재 관련주는 하나도 안 빠지죠. 거기에다가 지금 AP 스템 빠집니까? OLED 장비주들 다시 다 올라왔죠? HB 테크놀로지 오늘 폭등세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갈놈들은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절대 죽을 일 없으니까 전저점 안 깨지니까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또 무슨 얘기 하겠어요? 소비재 관련주들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는데 봐봐라. 가지 않느냐. 그리고 물려도 IT도 괜찮은데 어디를 물려라? OLED 장비주 물려라. 안 빠지죠? 이제 올라가는 애들 몇 애들 찍어줄 수 있는데 공개 방송에 들어오면 그놈들이 뭔지 힌트도 많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IT 부품 죽은 거 아닙니다. 또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쪽 절반 섰고 어딜 절반 서거라? 중국 소비주들 아니면 우리나라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는 왜 지금 섞어야 됩니까? 중국 양유 한 대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섞어주는 거고 중국 소비주나 우리나라 소비주나 거기서 비슷해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다 소비주들이니까 거기서.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 소비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쪽으로 공략하면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이쪽이 굉장히 강세를 펼쳐주면서 또 다른 강세장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작년에서는 3월 달서부터 해서 제약주들이 코로나 이슈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면 이제는 순서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경기 민감주들, 소비주들 계속 잘 보자라는 말씀으로 좀 이따 공개 방송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시장 흐름들, 종목들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체감들은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은 다 상승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됩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들 마이너스 수익률 내는 종목들이 있어서 어제 AS도 함께 했었고요. 매수가에 들어오지 않은 종목들도 좀 보이네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종목으로는 후성과 한국전력 올라와 있고요.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7.1%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종목도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DGB 금융지주네요. 첫 양봉 패턴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은행주입니다. 어제 부산은행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BNK 금융주주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상승했던 이유들이 이제 금리 상승 얘기, 그러니까 국채 금리 상승 얘기와 금리 상승 얘기가 나와주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 금리 상승 차트를 봤더니 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간 게 아니고 박스권에 갇히거나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폭등은 어렵고 조금 올라갔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조정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차트란 말이에요. 아직 돌파의 차트는 아니라요. 그래서 돌파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은행주들이 계속 간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계속 K뱅크 이외, 카카오뱅크 이외 다른 데들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시대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점포가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쓰지를 않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은 금리로 아주 싸게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월급도 안 내고 월세도 안 내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요건만 되면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받아도 낮은 금리를 해서 이자 쳐주고 받아도 얘네들은 남는 장사를 합니다. 근데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터넷 은행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은행주들은 좋지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의 은행주들이 움직였고 어제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천양봉 패턴을 보였던 그 대구은행 DBG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서부터 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오랜만에 드렸었는데 모양새는 양호한데 어제 23,25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라 그랬죠. 그래서 좀 싸게 공략을 하자 그랬는데 싸게는 안 들어오고 지금도 가격은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들어와도 억울할 게 없는 게 원래 한국전력은 지루하고 잘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사리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정말 말 안 듣는 종목이고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사가지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안전하고 괜찮은 종목이고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그러니까 나무에 나이테가 자라듯이 이게 여러분 쳐다본다고 하루 쳐다본다 나이테가 막 늘어나지 않잖아요. 1년 보고 2년 보고 10년 보고 한 20년 쳐다봐야 나이테가 한 20개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봐야 될 종목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는 느낌으로 나무가 이제 천천히 자라다듯이 그런 거를 보는 느낌으로 그냥 이거는 천천히 그냥 꾸려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급등을 원할 거면 차라리 지금 많이 빠져있는 IT 부품주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뭐 화장품, 카지노, 여행, 뭐 등등등, 뭐 엔터주, 뭐 많죠? 이런 쪽들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얘는 그냥 대충 여기 밑에서 천천히 묻어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종목인데 어쨌든 가격은 미도달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다시 뭐 시장이 좀 더 빠질 것 같으면 내지는 시장이 어지러워 보이면 그때에서는 안전한 종목으로 요거를 다시 가지고 나오겠지만 지금은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어요.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이거만큼 좋은 종목은 없는데 금액이 큰 사람이 이걸 들어가서 수익이 나느냐? 안 난다. 손실은 안 나고 수익도 조금 나거나 다른 애들 50% 갈 때 얘는 5%밖에 안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슨 수익이 50%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한 20년 가야 돼, 20년. 그러니까 그런 느낌. 20년 동안은 아니고 뭐 1년 안에도 50% 갈 수 있는데 느낌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원래 그렇게 하는 종목인데 어쨌든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냥 미도달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은 아니지만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고 최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파라다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파라다이스가 작년 10월 13일 날에 13,550원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파라다이스 13,550원에 작년 10월 달, 그 10월 달뿐만 아니라 작년 6월 달에도 추천했었고 3월 달에도 추천했었습니다. 사실 6월 달 가격이 더 싸게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냥 10월 달에 가격도 괜찮아서 어차피 뭐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작년 10월 13일 날에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지금 위치를 보니까 이만큼 올라갔죠. 작년 6월 달 차트 한번 볼까요? 작년 6월 달에서도 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냐면 저는 원래 바닥 종목을 좋아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LG화학 어제 베스팅 트레이딩맨 저녁 방송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현대차, LG화학 관심 1도 없다. 종목은 도 않아요 지금은. 왜?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경제TV를 원래 2014년도 10월 달에 이쪽에 왔었습니다. 근데 2년 지나고 나서 타방송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가 2019년도 1월 말인가 2월 초인데 그때에서 2019년도 1월 초, 2월 초에서 LG화학을 2020년이네요. 자, 수정. 2020년 이때 왔었었는데 이때 와서 제가 LG화학을 최고의 종목으로 뽑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LG화학뿐만 아니라 5개 정도를 뽑았죠. LG화학, 에코프로, LNF, 그다음에 삼성 SDI 하도 오래돼가 하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쨌든 LNF, 에코프로, 후성. 삼성 SDI, LG화학을 그때 당시 2차 전지가 많이 갈 거니까 이쪽을 사야 된다. 최고의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한 달 동안에 30번 넘게 매일같이 한 번 이상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 바로 LG화학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30만 원에 주워 담으면 된다. 최고로 싸게 사면 25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바로 LG화학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30만 원, 25만 원에서 맨날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50만 원 이상 올라갈서부터는 이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가라. 그러다 보면 나중에 더 많이 갈 거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이게 100만 원 갈 줄이야. 그래서 최근에 100만 원 갔죠. 그러니까 저는 25만 원, 30만 원 받던 LG화학이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쪽으로 갔다가 지금 86만 원 가 있는 이 LG화학에 대해서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래 0.5%는 갖고는 있어요. 근데 거의 이걸 살 거면 그렇죠? 이거 살 거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대형주를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위치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LG화학보다는 LG화학이 더 좋긴 하죠. 아까 봤었던 한국전력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은 괜히 샀다가 몸에 진짜 살이 생기거든요. 정말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소비주 관련주 쪽에 있습니다. 소비주 관련주 쪽에. 힌트는 다 드렸어요. 지난번 공개방송에서도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힌트만 좀 드리고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고 관심 있게 봤냐면 인류가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죠. 제가 이 파라다이스를 얘기할 때에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작년에 했었던 얘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라는 표현도 썼었고,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이 되거나 멸망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게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다음에 CGV, CGV 이런 종목들이 지금은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간이 지나 보세요. 제가 LG화학도 25만 원 혹은 30만 원대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었는데 1년 지나니까 100만 원 갔죠. 그러면 CJCGV도 1년 뒤에 이게 100만 원은 어렵지만 뭐 12만 원 넘어가는 거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 가능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소비주 관련주들,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동안 이렇게 빠져있던 애들, 이런 애들이 계속 갈 건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라든지 경기 회복에 따른 그리고 코로나 이전 사회로의 복귀 기대감 때문에 그쪽으로 돈들이 지금 싹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기사들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그런 흔적들을 저는 2주 전, 3주 전에 벌써 저는 발견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소비재 관련주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2주 전, 3주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공개방송에도 그 증거자료들이 다 남아있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은 더 들었을 거고 지금 오늘 또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게 얘기하면 그쪽 관련주들이 반드시 갔었던 부분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어쨌든 파라다이스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쭉 계속 갈 건데 작년 10월 13일 기준으로 13,550원에 산 사람들 기준으로 수익률은 37.6%가 나와 있는데 요거 100% 이상 갈 것 같아요. 그때 산 사람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그때 13,550원으로. 그럼 얘가 13,555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오죠. 그래서 얘가 계속 올라가면 뭘 봐야 돼요? 소비주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주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다는 걸 알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그렇죠? 화장품. 백화점, 그리고 유통, 그리고 뭐 카지노 여기 있고, 뭐 호텔, 그다음 엔터주, 뭐 등등등, 영화,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관심을 계속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어쨌든 파라다이스 잘 가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GKL도 보여드릴게요. 자, GKL 오늘 어제는 좀 뜸했는데 이제 막 움직이죠? 얘도 뭡니까? 카지노 관련주, GKL, 또 GKL 관련 말고 강원랜드도 있죠? 강원랜드 다 잘 가죠? 얘도 전국적으로 돌파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보면 지금 마치 지수가 3,300을 가는 것 같은 굉장히 강세장의 흐름을 보이는데 이런 소비주 관련주들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체감이 어때요, 다들? 완전 한겨울에다가 지금 나 지금 손절해야 되나 막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탄하고 지금 욕하고 있죠, 그렇죠? 뭐로 욕합니까? 장이 이렇게 좋은데.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게 문제인 거지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시장은 굉장히 좋다. 차별화장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벌써 한 달 보름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차별화장이 온 거고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극과 극으로 갈린다라고 그랬죠? 이미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체를 과연 지금이라도 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또 거꾸로 잡으면 예를 들어 오늘 강원랜드 잡으면 내일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것들이 많으니까 좀 이따가 찾아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육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육 종목은 DGB 금융지주. 자, 은행주입니다. 자, 일단 은행주 쪽으로 해서 보면은 지금 어제 이제 그 부산은행 BNK 금융지주가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일단은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기가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면서 지금 상승을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목표치는 좀 남아 있습니다. 목표치는 남아 있어서 당분간은 조금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움직임이 없었던 요게 이제 출발을 한 건데 매수 가격은 지금 7,300원을 뒀을 건데 7,300원은 안 들어올 거고
7,35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그때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7,350원 수정해드리고 조정 시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당분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은행주들도 당분간 한 일주일 정도의 상승은 보면서 적당히 대신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인터넷 은행들한테 반드시 밀릴 거고 또 금리는 또 다시 어느 순간 또 지나게 되면 그 금리 차트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또 빠지면 그러면 또 얘도 같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볼 때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오늘은 은행주, 대구은행, DBG 금융지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미국 증시의 영향 살펴보면서 은행주인 DGB 금융지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350원, 단기적으로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KMW. KMW. 네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요? 예, 62,500원에 20%. 62,500원이요? 네네. 62,500원에 비중은 20%. 20%.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담을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제가 한번 했었어요. KMW를.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네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KMW는 저 같으면 한 10,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사고 싶다. 혹은 뭐 5,000원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빠져야 정상인 거다. 그래서 요거는 반등 나오면 반드시 빠져나오시라는 얘기를 제가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상담을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게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동안. 아니 그런데 이게 네. 매스컴이라든지 서울경제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이 뉴스라든지 들어가면은 12만 원까지 간다, 10만 원 간다 계속 그런 걸 때리니까 이거 팔아야 되나 하다가 너무 작년 7월 달에 샀는데 너무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그런 뉴스가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번 그래요. 모든 종목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이 대표적인데 한미약품 100만 원 간다고 해놓고 100만 원커녕 어떻게 했어요? 한미약품 그때 80만 원가 찍고 완전히 박살났던 74만 원이네. 근데 아마 그때 80만 원 했을 텐데 아마 그 배당락 받고 뭐 권리락 받고 그래서 그럴 텐데 얘가 100만 원 간다라는 얘기가 뉴스에서 막 나오면요.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뉴스는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뉴스에서 뭐 얼마 간다 그거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식을 한 지가 정말 순수한 투자자들 1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믿거든요. 근데 주식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1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 얘네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걸 이겠구나. 그런 얘기 나오면 개인 투자는 사지만 똑똑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잘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직 그 5G라든지 이런 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뭐 한 차례 쭉 받아가지고 4만 원까지 받을지 2만 원까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12만 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뭐 컨센서스라든지 뭐 이런 저런 자료들 토대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식은 실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그 뉴스를 가지고 땡겨 올리면 올라가지만 그 뉴스를 가지고 오히려 팔아먹으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많이 올라가면 빠지는 게 정상이라서 그래서 지금 얘는 빠질 만큼 빠졌는데 얘는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7만 원을 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시 반등을 주고 또 빠지면 그 다음에서는 5만 원, 4만 원 다시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오지가 앞으로는 이제 뭐 가망이 없습니까? 가망이 없는 건 아닌데요.
5G도 지금 워낙 많이 올라간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KMW가 올라간 게 없이 얘가 지금 주가가 대충 지금 한 7,000원대 있다. 7,000원대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5,000원 있었는데 올해 7,000원에 있다. 2,000원밖에 안 올라갔죠. 근데 앞으로의 5G가 좋대요. 그러면은 5,000원에서 7,000원 갔으니까 이 7,000원짜리가 뭐 2배 올라가서 14,000원 가고 뭐 이런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14,000원 수준이 아니고 벌써 89,500원에 다 올라갔는데 5G는 이미 벌써 다 올라갔어요. 앞으로의 10년치 올라갈 거 먼저 다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래요. 89,000원대에 팔까 하다가 계속 그러면서 그게 나오니까 10만 원, 12만 원 간다 막 계속 높이니까 이거 팔았다가 후회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놔둔 게 지금 끌고 왔다면 이렇게 왕상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 가격을 계속 상향하는 뉴스들을 보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데 더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래 한 번 더 가져가 보자. 그 똑같은 투자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뉴스 나오면 아하 얘네들이 팔아먹기 위한 뉴스구나 하고 팝니다. 욕심을 접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아휴. 그렇죠. 이미 지나간 물이고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은 후회봤자 소용이 없고요. 지금 떨어지는 칼날인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보다는 반등 나오면 65,000원, 잘 나오면 7만 원 그쯤 올라오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네.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이거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는데 물타기 할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10,000원까지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무서워서 폭포수같이 떨어지는 종목은 무서워서 물타기 못해요. 만약에 나중에 얘가 뭐 5,000원까지 밀렸다. 그러면 물타기 저 같으면 하죠. 물타기가 뭡니까? 신규 매수 들어가죠 그러면. 근데 5,000원이 아니고 지금 57,000원에 있는 종목 무슨 수로 5,000원을 떨어져 지금. 그러니까 지금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세력들은 여기서 팔고 3만 원까지 내리 팔아도 얘네들은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세력들도 3만 원에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는 척을 해서 개인들한테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하면 개인들은 물타기를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들을 넘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짝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물타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들어주면 개인들은 반등 나오는 줄 알고 막 돈을 열심히 넣는데 그때 세력들이 다 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조심하시고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 궁리를 하셔야지 이거 괜히 더 빠졌다가 들어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샀는데 5만 원까지 빠졌다가 6만 원까지 반등을 주면은 물타기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7만 원까지는 올 가능성은 10%. 7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10%,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60%. 나머지 40%는 저도 모르겠어요. 떠 있는 종목은 그래서 항상 저는 추천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차별화장이 걸리거나 지금은 그래도 박스권장인데 나중에 약세장이나 하락장 걸리게 되면 그러면 이런 애들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옛날에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한국 조선해양으로 바뀌었지만 이거 예전에 50만 원 넘게 올라갔을 때에서 물렸던 사람들은 지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 손실이에요. 맞죠. 이런 일이 이게 왜 이런 일이 걸리는 줄 알아요? 바닥에 있을 때 많이 떴을 때 공략한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도 마이너스 70%예요. 조선주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KMW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괜히 추가 매수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했다.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물려버리니까 2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주식시장 그동안에서 돈 벌 기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더 이상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 이번에 잘 반등 나오면 이거는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한 65,000원, 7만 원 반등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빠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손절할 수도 없고 이거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괜히 손절했다가 그 다음날 반등 나오면 또 그게 또 더 힘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요. 어떤 거요? BH. BH. 네. 자, BH.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200원이고요. 10% 정도 되는데요. 22,200원의 비중은 10%. 네.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일단 제가 설 명절 전에 IT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수익 난 것들 절반 정도 챙기라고 그랬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BH도 이쯤에서 혹은 전저점이 깨지기 전까지 절반 정도를 팔았었으면 참 잘한 건데 혹시 그런 대응을 하셨나요? 네, 그랬어요. 아, 그랬었어요? 그러면 네네. 자, 그렇게 10%. 네, 그렇게 잘 대응을 했다면 지금 하락의 한자로 빠졌죠? 네. 그럼 이제 지금 IT주들이 지금 살금살금 하나씩 반등 나오는 게 오늘 조금 나오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빠져가지고 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돌리고 왜냐면 미국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도체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움직이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시스템 반도체도 움직이고 장비주 움직이고 그러면 OLED도 움직이고 그래요. 그럼 얘는 OLED 쪽이기 때문에 얘도 2만 원 쪽으로 반등을 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2만 원에서 22,000원 사이로 올라오면 거기선 일단은 잘라내야 됩니다. 2만 원 정도에서요. 2만 원에서 22,000원. 네. 거기에서 한번 잘라내야 돼요. 왜 잘라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전저점이 깨졌다는 것 자체로 약하다라는 걸로 얘는 판명이 됐어요. 그럼 강한 건 뭐냐? HB 테크놀로지 한번 봐봐요. 얘는 전저점이 깨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얘는 강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강한 놈이 이건데 얘는 벌써 올라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 약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넘어갔을 때에서 그 뒤에 따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얘는. 반등을 주면 2만 원에서 22,000원에 좀 잘랐다가 네. 쟤네들이 저기 조정받으면 사든가 아니면 저쪽에 조정받아 다시 움직이면 얘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얘를 다시 싸게 사면 되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런 매매 대응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여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올라올 때 2만 원에서 22,000원 올라오면 한번 잘랐다가 다시 내려오면 다시 사줘라. 이유는 올라가긴 올라가겠어요. 자, 앞전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그 HB 테크놀로지나 AP 시스템이 폭등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폭등을 하지 않으면 얘를 다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얘를 요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얘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냅둬버리게 되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빠지면 빠지고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냥 알아서 되라 이렇게 그냥 수수방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지금은 올라가기는- 보유. 네, 보유하고. 보유하시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세요. 왜냐면 지금은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이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더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이쪽 애들이 좀 더 지금은 주춤주춤거릴 수 있으니까 중국 소비지주를 봐야 됩니다. 신규 매수할 돈이 있다면. 그래서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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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만 500원에 50%요. 17만 500원에 50%? 네. 어유 많이들 갖고 계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13만 원도 지금 깨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돼서요. 자, 일단 요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게 K 뉴딜 지수라 그래가지고 바이오 쪽에 그래도 대표 종목으로 뽑힌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안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많이 빠지면 살 수 있는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근데 이게 많이 빠지면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를 들으면 아마 지금 기겁하고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은 원래 많이 빠지게 돼 있는데 지금 제약주들이 다 약하잖아요. 지금 한미약품도 약하고 녹십자도 약하고 좀 더 빠지게 생겼어요, 얘들은. 그렇다고 셀트리온도 회사는 좋은데 이거 또 빠지게 생겼거든요. 딱 봤을 때 이렇게 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전도 못 버텨요, 얘도. 지금 대장주들이 다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얘도 아마 줄줄줄줄 시간만 버리고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은 주겠죠.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은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각오를 하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손실폭이
20%가 넘어가시는데 장기적이면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고 싶은 사람의 입장과 보유하는 사람의 입장이 틀리거든요. 보유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 대충 한 6개월 이내 정도, 뭐 3개월 이내 정도는 조금 뭐 조정도 조금 받았으면 좋겠지만 생각하겠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왕 빠질 거면 엄청 많이 빠졌으면 좋겠고 뭐 빠질 거면은 지금 당장은 소비주여야 되니까 중국 소비주라든지 아니면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그쪽을 해야 되니까 이쪽에서 1년, 2년 많이 수익 많이 내고 그 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고통의 그 구간이 될 건데 제가 볼 때에서는 최악의 구간을 말씀드릴게요. 최악의 구간을 말씀드리면 네. 저기 이 시점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그 전문가님은 지금 많이 빠질 걸 예상을 하시고 그게 최악의 경우. 예, 그 가격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게 낫죠. 그게 나은데 손실폭이 10% 안쪽이면 지금이라도 잘라버리면 돼요. 10% 안쪽이면. 근데 지금 20%가 좀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등을 좀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 나오면 그래도 얼마까지 반등이 올까요? 일단은 15만 원, 16만 원 나올 수는 있어요. 아, 그 정도면 손절을 무조건 해야죠. 예, 그때는 15만 무조건 해야 원. 되는 겁니다. 지금 좋은 종목도 지금 널렸는데 뭘 이걸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15만 근데 원 문제는 정도 15만 원, 오면은 16만 원을 얘네들이 쉽게 내줄 거냐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빠진 폭에 반등을 주게 되면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은 절반을 주고 약한 종목들은 3분의 1을 들어주는데 그 자리가 15만 원, 16만 원이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면은 그게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하락세가 멈춘 게 아니고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하락 저점을 못 찍어서 그 반등 비율을 지금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아직 바닥을 못.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제약 바이오주들이 지금 계속 보면은 지금도 뭐 400만 원 아니 400명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바이오주들이 그런 영향은 이제 지났나요? 그렇죠. 지났죠. 400명이 돼도 500명이 돼도 안 움직입니다. 아, 500명이 돼도 그럼요. 그거랑 옛날처럼 만약에 이러면 움직일 수 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하루에 사망자가 막 10만 명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하루에 사망자가 뭐 2천 명 나온다.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치료 백신 있잖아요. 네. 그게 먹혀요. 아, 유럽하고 미국에서 그게 먹기 시작해서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그게 잘 먹혀서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얘기를 했대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먹히고 있다가 먹히고 있는 것도 먹히고 있는 거지만 지금 그 계절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네. 이게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면역력이 20%씩 떨어진대요. 1도가 네. 떨어질 때마다 아, 네. 체온이 네. 기온이 아니고 사람의 체온이 이게 쉽게는 안 바뀌거든요. 이제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확 올라가요 이제. 그러니까 질병에 강하게 돼 버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손절보다는 반등이 나오면 15만 원 정도 나오면 그때서는 네. 손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직은 그 바닥을 안 쳤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나올 때 잘 교체를 해보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좀 비싸게 팔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릴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지수가 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수가 아직 3,200 쪽으로 못 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전문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얼마까지 내려올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차라리 얘가 25,000원까지 하루 만에 빠졌다가 하루 만에 올라가면 버틸 만한데 그렇죠.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상한가제도 있고 하한가제가 있어서. 근데 말이 그렇다니 25,000원으로 하루 만에 빠졌다가 하루 만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잘 버텨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1년이고 2년이고 올라가지 않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그러죠. 그게 네, 제일 힘들거든요. 네,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얘가 그렇게 되려고 지금 모양을 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뭐 차라리 마음 편하려면 오늘이라도 손절해야 되겠네요, 그럼.
또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확 교체하면 되는데 제가 좀 이따 공개 방송 때 지금 소비자 관련주도 차트 딱 보면 알테오젠 올라가기 전에 요 모양들 있죠. 요때 알테오젠 올라가기 요 모양들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보여줄 건데 알테오젠 올라가기 요 정도의 모습, 얘가 7,000원, 8,000원 할 때 요 모습, 여기서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알테오젠이 그때에서부터 계속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저쪽에 많은데 지금 제약주 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니까 옆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러죠. 그리고 자기 것만 보니까. 것만 보니까. 예. 근데 10% 안쪽에 손실이면 지금 당장 교체하는 게 나는데 20% 안쪽도 이거는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보여드리면 그때 결단하시고 교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그 전문가님 그 공개 방송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 방송 들어가는 방법은 이따가 우리 아나운서님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도 계속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종목 DGB 금융지주였는데요. 현재 3.3% 오르면서 7,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도 점검을 해보면요. 오늘 양시장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상승 반등까지는 힘을 붙이는 모습이고요. 수급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도 오늘 철강업종 잘 가는 모습이고요. 양회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정수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오늘 포스코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리튬 호수인가요? 그거를 3,100억에 샀는데 그게 35조까지 가격이 뛰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봤을 때 리튬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코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주들도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니까 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포스코가 강하고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도 강하고 최근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흐름들도 나쁘지 않은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철강을 찍어내야죠. 왜냐면은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철이 들어가죠.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쪽 소재 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가 이제 앞으로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거의 저는 90% 확신하다고 봅니다. 확실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살아날 거에 지금 그 돈 있는 메이저들도 배팅을 지금 걸어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약세장이잖아요. 리튬 가격이 35조든 500조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리튬 그것 때문에 그게 움직일 것 같아요? 안 움직입니다. 과거 한번 기사 한번 찾아봐요. 호재 뉴스 나와도요. 빠질 자리에서는 징그럽게 빠져요. 오히려 당일날 잠깐 움직였다 그 다음부터 빠지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이 올라갈 때에서는 그런 호재 뉴스를 받고 잘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저항 라인을 벗기고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이게 갈라 그래서 그래요. 철강주를 계속 갈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아베스틸도 얘도 철강이죠. 얘도 바닥에서 지금 줄줄줄 잘 가고 있는데 내려오면 이것도 그냥 주워 담으면 되는데 내려오질 않으니 조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 종목인데 철강업종들 좋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양회로 인해로 양회 관련주들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제가 아침에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니까 자 엔터주 J 콘텐트리 이건 영화 메가박스 이쪽 관련주 쪽인데 되게 잘 가죠. 메가박스 J 콘텐트리가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관련주 J 콘텐트리 엔터주로도 포함이 되는 요 J 콘텐트리 요거 잘 가고 쇼박스는 쿠팡으로 이슈를 해갖고 갔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좀 상쇄가 되지만 어쨌든 이쪽도 최근에 잘 가고 있고 그럼 하나 안 간 거 뭐 있죠? CJ, CGV 요거 하나 안 가고 있는데 얘도 가겠죠, 그렇죠? 순환매 나옵니다. 영화는 몇 개 없어요. 여러분들 영화관 뭐뭐 있습니까? 메가박스, 쇼박스, CJ, CGV 롯데 그쪽에 있을 거고 몰라요, 저도 잘. 어쨌든 관련주 쪽으로는 이렇게 3개 정도인데 이거 하나 안 갔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움직이는 쪽이 제이콘텐트리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GK의 카지노 관련주 오늘 거래 실리고 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이게 천냥봉 매수기법에 딱 맞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빠지고 있는 막 이상한 것들, 막 한미약품 같은 것들 보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시퍼런 겁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왜 봐요, 이런 거를. 많이 빠졌다고? 이쪽 보는 거 아닙니다. 이쪽 빠지면 계속 빠져요. 제약주들. 이쪽 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차라리 제약주 살 거면 파라다이스를 사는 게 나아요. 지금도. 지금 제약주 살 거면 지금도 GKR 6% 올라갔다고요? 그동안 빠진 게 얼만데요. 그렇죠? 그동안 빠진 게 얼만데. 자, 차트 보면 그동안 빠진 게 얼만데요. 제약주들 여기서 빠지고 있는 거고 얘는 똑같이 제약주를 움직이면 얘는 45,000원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 강원랜드부터 해서 지금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화장품들도 이제 슬금슬금 움직일 텐데 오늘은 지금 코스맥스가 먼저 움직이지만 나머지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런 식으로 슬슬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양회 15일 정도, 그러니까 보름 정도, 그러니까 딱 언제가 폐막이다라는 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한 보름 정도 한다라 그러니까 보름에서 딱 절반만 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 쪽이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화장품, 뭐 카지노, 뭐 여행, 뭐 등등등, 뭐 유통, 뭐 관련주들, 뭐 엔터주들 지금 흐름들 다 좋으니까 이쪽 위주로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를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노래를 했던 것 같은데 잘 하셨다면 오늘 같은 날에서 시장이 뭐 흔들리든 말든 뭐 시장 뭐 많이 빠지지도 않잖아요 지금 흔들리든 말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든 말든 편안하고 안전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됐다는 거 지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다 보여주셨죠? 결국은 소비주 관련주 쪽으로 갖고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 뭐 IT 부품주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갑니다. 자 문자 상담의 종목의 SK 바이오팜. 자 이것도 난리죠, 그렇죠? 자 지금 SK 바이오팜뿐만 아니라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었던 종목들이 이슈가 다 어떻게 돼요 지금? 상장하고 나서 죄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얘도 지금 마이너스 50% 빠진 거거든요. 마이너스 50% 넘게 빠졌어요. 마이너스 지금 59% 찍히는데 고점 대비.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의 가격대는 거기보다는 비싸지만 거기 지금 최저점이 98,000원이니까 근데 98,000원에 산 사람들은 거의 없죠. 벌써 시초가 주자마자 그냥 확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앞으로의 상장 이슈들에 있을 종목들이 좀 암울합니다. 특히 제약주들. 그러니까 제약주들의 배신이죠. 얘뿐만 아니라 신라젠 기억납니까? 상장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상장하고 나서 거의 뭐 회사가 지금 존폐 위기에 빠졌는데 지금 마이너스 90%예요. 이때는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약주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그 상장 이슈가 나왔을 때 제약주들 과연 사람들이 공모가에 덤빌 것이냐? 왜? 사자마자 시간 좀 지나면 1년 안에 마이너스 60% 찍는데 뭐하러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제약주들 뭐 IPO 있다, 기업 뭐 공개 상장 있다, 사람들이 안 살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사람들이 IPO로 들어갔어요. 그 아침에 그냥 뜨면 뭐 합니까? 죄다 팔겠죠. 누가 사요 그거를? 기다리면 마이너스 다 60% 되는데. 자 어쨌든 이것도 지금 그래서 지금 크게 난리인데 지금 이거는 개미 무덤이 돼 버렸어. 이거는 이제 이미 조심의 위치는 끝났고 매수 가격이 12만 원이면 많이 빠졌다고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많이 빠졌다고 들어갈 게 아니고 많이 빠졌던 차라리 파라다이스를 들어갔었어야죠.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올라갔다고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게 많이 빠진 거죠. 이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이게 많이 빠진 거고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상한 종목이니까 이거는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 먹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급락하고 개인들 많이 물려있는 종목은 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받지 말아라라는 경험이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정배열을 타라. 그렇죠?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좋은 얘기들 많잖아요. 정배열. 역배열은 조심하라는 거. 정배열은 좋다라는 거. 이거 완전 역배열에다가 안 좋은데 뭘 이걸 사요. 정배열인 이런 걸 사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는 거. 지금 따라가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작년에 6월달, 3월달, 10월달에 바닥에 했을 때 13,550원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좀 이따가 공개방송에서 이렇게 파라다이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 양에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얘기들 지난주도 했지만 오늘도 또다시 하면서 여러분들의 불안감 없애드릴 테니까 많이들 공개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방송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도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